안녕하세요. 긍정에너지 앵주 프레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여기는 가오하우스고요. 이전 영상에서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. 오늘은 제가 신축 사업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 4가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. 제가 신축 사업하면서 아쉬웠던 점 첫 번째, 이건 바로 약간 오버슈팅을 했다는 거예요.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제 추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인테리어를 좀 더 신경 썼던 점이 잘한 점이라고 첫 번째로 말씀드렸는데요. 이제 그 중에서 제가 화장실이 너무 이제 공간이 작은 거예요. 작은 땅에 짓다 보니까. 그래서 화장실에 이제 세면대랑 변기밖에 놓을 수가 없는 정도의 사이즈인데, 이 변기에 샤워기까지 달린 그게 너무너무 제가 싫은 거예요, 제가.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선택한 게 일체형 세면대거든요. 그게 뭐 하나당 거의 추가 요금이 하나당 한 6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설치 비용까지 해서 8세대가 되니까 거의 한 설치 비용까지 해서 60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이 더 투입이 됐거든요. 그래서 막 해바라기 샤워기도 있고 이렇게 좀 하긴 한데,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화장실이 작아서 그 세면대도 좀 아담하고 해서 화장실이 좀 콤팩트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 건 사실인데, 뭐 굳이 원룸 화장실에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설치할 필요는 있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. 살짝 오버슈팅 했다는 걸 생각해서 다음에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도 세면대에 샤워기만 덜렁 달리지 않게 이제 어떻게 더 예쁘게 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. 이 점이 첫 번째로 아쉬웠고요. 신축 사업하면서 아쉬웠던 점 두 번째. 두 번째는 바로 그 신축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지 못한 거예요. 원래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. 첫째를 키울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제 뭐 첫째가 예쁜지를 이렇게 볼 여유가 없는데, 둘째부터는 첫째를 키워봤기 때문에 여유가 생겨서 막 둘째는 막 너무 예쁘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나홀을 짓게 되면 이제 그때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기록을 컨텐츠화 시킬 수 있는 이제 여유도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첫 번째는 사실 이제 추가 비용, 제가 이전에 신축 비용 완벽 정리라는 이제 그 영상에서 추가 비용이 저는 굉장히 난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사실 뭐 공사비나 토지 매입비는 정해진 비용이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, 이 추가 비용이 얼마나 들지를 가늠할 수가 없는 게 전 가장 무서웠거든요. 그래서 그 추가 비용 신경 쓰느라고, 추가 비용뿐만 아니라 뭐 자금 계획을 막 계속 맞춰 나가느라고 제가 이제 막 이런 것까지 영상까지 남길 만한 사실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. 그리고 막 공사하시느라 엄청 바쁘신데 와서 막 뭐 찍고 이러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민폐인 분위기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또 이것도 나우하우스 진행할 때는 또 좀 컨텐츠화 시키는 것을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. 신축 사업하면서 아쉬웠던 점 세 번째, 바로 제가 토지의 절대 가격에만 혹한 점이에요. 사실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한 편이에요. 근데 이 토지 비용 자체가 전부가 아니잖아요. 토지를 매입해서 그 토지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건데, 사실 제가 매입한 토지의 그 평당가는 저렴한 편이었지만 그 건축의 난해함까지 감안을 한다면 이제 경사지에 있고 뭐 뒷집과 거의 뭐 맞닿아 있었고 막 이런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 굉장히 공사하기가 난해한 현장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긴장도 하시고 좀 힘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작은 땅에 그것도 경사지에 이렇게 지으려고 하다 보니 많이 난해한 공사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. 뭐 결국 그런 난해함이 이제 건축비의 추가 비용으로 이어지는 거고, 이런 건축비가 추가된다는 건 결국 토지 평당가도 이제 단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. 그래서 이제 뭐 다음부터는 이제 토지 자체만 보지 않고 이 토지에 건물을 지었을 때 건축비까지 다 감안했을 때까지 계산을 해야 이 토지가 이제 적절한 가격인지 저평가가 된 건지 아니면 뭐 아닌 건지를 더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
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절대 가격 자체가 제가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작은 것으로 시작을 해본 거는 참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신축 사업하면서 아쉬웠던 점 네 번째. 이번에도 역시 이게 가장 아쉬운 점 중에 하나예요.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 토지가 속해 있는 행정구역에 어떤 건축 제한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. 그로 인해서 1m 건축선을 후퇴하라는 명령을 받게 됐어요. 이제 그게 구청에서는 다 이미 고지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이제 구청 그 건축가의 굉장히 내부 자료를 보여주시더라고요. 사실 고시를 안 한 건 아니죠. 하지만 이제 그 자료를 찾아보기까지 굉장히 힘이 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약간 고시를 안 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고시였어요.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어떤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그 토지가 건축을 할 때 어떤 규제를 적용받는지에 대해서 미리 그 구청 건축가에 전화를 해서 아니면 찾아가서 지번을 얘기하고 정말 세세한 사항까지 질문을 해서 이제 그 건축 담당자와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그 1m 건축선이 후퇴한다는 거는 사실 이게 서울의 땅값이 한 평이 얼만데 굉장히 큰 손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좀 더 감안해서 디테일하게 토지를 분석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. 또 준공을 할 때 그때 제가 이전 또 영상에서 신축 비용 완벽 정리 영상에서 준공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설치해야 되는 시설물들이 있어요. 여기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랑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해야 준공이 가능하다는 그런 거였는데 그런 것도 다 결국은 건축비의 이제 추가 상승 요인이 되거든요. 그런 것까지 다 미리미리 이제 건축가에 가서 확인해보고 좀 더 디테일하게 플랜을 처음부터 짜서 생각해야 되지. 그래서 이번 영상 보시는 분들, 또 신축 꿈꾸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아쉽다고 말한 4가지 꼭 염두에 두시고요. 저는 아쉬웠지만 여러분들은 꼭 미리 알고 준비하셔서 아쉽지 않는 그런 신축 사업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